안녕하세요, IKD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죽전에 있는 레드지 마을 건영 캐시빌 33평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 확장도 되어 있고 금액은 되게 합리적으로, 여기 현장을 담당해주신 저희 신이란 팀장님이신데, 고객님이 원래 요구하셨던 니즈 사항이라든지 좀 특이사항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33평형이지만 33평형 같지 않은 공간처럼 많이 느껴지는데, 이번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넓어질 수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현장은 고객님께서 되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애정을 쏟아주셨던 현장이에요. 저도 되게 애착을 갖고 현장에 많이 감리하고 또 많이 방문했던 그런 곳인데, 하나하나 저희가 현관부터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관으로 가보시죠. 현관부터 보시죠. 여기는 이제 현관 공간인데요. 원래는 현관이 저 안쪽까지 좀 들어가 있었었는데, 여기를 이제 실내로 쓸 수 있게 스텝업을 하고 좀 연장이 된 공간이거든요. 설명도 한번 쭉 해주실까요? 저희는 지금 현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서 있는 공간은 전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의 공간이 원래는 그쵸. 현관이었어요. 근데 이 그쵸. 현관 자체를 실내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스텝업을 시켜드리고, 안쪽 공간 같은 경우는 다 마루로 마감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전실 공간이 되게 넓고 높았거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발디딩판을 만들어 드리면서 천장 같은 경우도 매립 조명을 할 수 있게끔 된조를 다 쳤고, 이런 이제 현관을 보시면 지금 아치형 중문을 시공을 했거든요. 레일 같은 경우도 매립 형태로 좀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렸던 현장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현관장 같은 경우도 되게 널찍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신발도 많으시고 현관에서 수납하실 수 있는 이제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을 되게 많이 꽉꽉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좀 해드렸습니다. 보통 여기가 저희가 이제 신발장을 띄움 시공을 하게 되면 하부에 간접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간접이 없어요. 이거는 의도한 건가요, 혹시?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실 간접 조명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간접 조명 대신 그냥 일반 매립등을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매립등에다가 이제 그 센서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관부터 고객님이랑 소통이 되게 많이 됐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이 다음 공간도 저희가 한번 또 보면서 소개시켜 드리죠. 네, 그러시죠. 네, 저희는 전실에서 이제 현관으로 넘어왔는데, 이 공간이 원래는 스텝 다운 되어 있던 공간이고 스텝업을 해서 지금 실내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공간, 여기 거울 때문에 그런데, 고객님이 이제 아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 이게 이 집의 셀카 중이거든요. 네네네네. 아주 귀엽게 만들어준 공간이고, 여기는 원래 현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관장이 깊이가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냥 팬트리로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페이크 도어를 만들어 드리고, 안쪽에는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해서, 고객님이 아무래도 뭐 아들과 살다 보면 이것저것 물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쵸.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로 옛날에 구축 아파트들을 보면 이게 지금 33평형이거든요. 이 정도의 전실이나 현관 크기라고 하면은 40평대 중반 정도 돼야 나오는 크기인데, 구축 아파트에서 확장하고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긴 하네요. 바로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게 또 구축의 30평대 아닐까요? 네네네네. 네,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으로 저희가 왔는데요. 여기 딱 거실 와서 느낀 게 역시나 넓습니다. 이 간접 박스도 확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넓어졌는데, 그거 말고도 디테일하게 뭐 알판 작업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색깔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는 고객님이랑 또 어떻게 소통이 진행됐나요? 일단 알판 작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고객님이 TV를 이제 매립하고 싶어서 반매립 작업을 좀 해드렸고, 아무래도 거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실링팬과 TV, 그 다음에 우물천장의 센터가 사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어느 공간의 센터를 좀 맞출 것이며, 이 알판의 사이즈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런 몰딩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공용 공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석고 작업을 한번 해주면서 천장에 히든 몰딩으로 시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몰딩이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좀 더 정갈한 느낌,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바닥재는 뭐가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 바닥재 같은 경우는 마뷸러스 제품이고요. 이번에 뭐 제품들이 좀 출시된 거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구정 거죠. 사이즈는 네. 이제 좀 더 확장이 됐거든요. 네. 400에 800 사이즈 정도로 나오는 구정 마루의 젠틀 판타지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타일형 강마루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이즈도 되게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선택하실 때 사이즈나 종류 이런 걸 실제로 보고 고르시면 도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거실 확장부 쪽에 있는데, 깨알 디테일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서, 일단 터닝도어 같은 경우는 보통 샤시의 문 프레임 자체가 튀어나오게 시공을 하시거나, 그렇죠, 케이싱 돌리기. 아니면은 9mm처럼 이제 케이싱을 따로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우는 이 안쪽 공간으로 살짝 넣어주면서 천장도 그렇고 저희 커튼박스 쪽도 보시면은 다 마이너스 몰딩, 히든 몰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돌출돼서 얘네들이 좀 부각되지 않게끔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고객님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별거 아닌데 되게 넓어 보인다 라고 느끼셨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끔 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소비자분이랑 하나하나 디테일을 마감을 다 정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고객님들께서도 담당자하고 진짜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이런 마감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커튼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도배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몰딩을 하나 더 뗐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똑같이 공용부 나머지 이제 히든 몰딩들처럼 커튼박스에도 몰딩 공간을 좀 만들어 준 거고 안쪽에는 필름으로 조금 더 관리가 편하게끔 그리고 그렇죠. 마감이 깔끔하게끔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 공간인데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거실도 메인이긴 하지만 이 집은 주방이 또 메인입니다. 왜냐면 저희 뒤에 보이시는 요 숲뷰. 저희 예전에 신이란 팀장이 하나 영상 찍었던 쇼츠가 있는데 숲뷰 그거 대박 났거든요. 이 현장도 또 숲뷰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은 샤시를 다 이제 LX 창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시는 뷰처럼 나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 분절선이 생기면 좀 시야를 가리고 그렇죠. 답답함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LX의 유로미니 시스템 창을 좀 적용을 해서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열 성능도 좋지만 뷰 때문에 같이 선택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제품을 좀 저희가 적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환기도 사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깨알 같지만 미니 환기창이 또 우측에 있거든요. 저쪽을 열어서 환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통창도 이렇게 되게 이쁘게 시공이 잘 되었는데 여기가 주방이 원래는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방 베란다였던 거죠. 여기도 지금 확장이 이제 되면서 이제 인덕션 요 부분이 쪽으로 이동이 됐는데 여기도 고객님이랑 또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주방 확장을 좀 하시면서 원래는 인덕션이 이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 뒤쪽으로 이동을 좀 해드렸고 식탁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판 작업을 해서 이제 음식물이 혹시라도 튀거나 관리하실 때도 좀 더 수월하게끔 만들어 드렸고 디테일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여기 큰장 그다음에 네. 여기가 큰장이 아니라 내력벽이에요. 내력벽도 가구랑 1대1로 맞춰서 면이 좀 정리되게끔 그렇게 좀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아주 깔끔한 라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객님 정말 꼼꼼하신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냉장고 옆면이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싫으셔서 요것도 마감을 별도로 또 하신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시고 네. 꼼꼼하시고 고객님이 네. 애정이 좀 느껴지는 네,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구매하신 걸 보면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색감과 디자인과 아이템들이 참 잘 어우러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여기는 이제 안방 공간으로 넘어왔는데요. 발이 너무 커가지고 고객님께서 조명을 진짜 이쁜 걸 많이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메인 등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침대 헤드 위에는 조명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헤드 위에도 조명이 좀 있어서 이거는 고객님이 협의가 된 거죠? 맞습니다.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도 다 개별로 당연히 분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헤드 위쪽에도 조명을 좀 넣어드렸고 이거는 그냥 가끔 쓰신다고 하고요. 네. 이 안방 같은 경우는 메인 조명을 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되게 코지한 느낌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연출을 했고 조명 같은 경우도 필요한 조명 딱 그만큼만 쓰실 수 그쵸. 있게끔 간접 조명도 따로 안 하셨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심플한 느낌으로 온전히 침실로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체 인테리어를 하면 시스템 에어컨도 되게 많이 설치하시는데 거의 많이 하죠. 근데 시스템 에어컨을 이 현장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님이 이 창문형 에어컨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굳이 시스템 에어컨까지 돈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또 팔고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네. 이 제품을 활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딱 필요한 곳에 에어컨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금액을 줄일 거는 줄이고 이제 투자할 거는 투자하고 이렇게 좀 공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방 베란다가 지금 보이는데 빨래 건조대가 봉은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보통 오늘의 집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런 이제 3단, 2단 빨래 맞아요. 건조대 같은 경우는 좀 요새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건조대 자체도 고객님이 하나하나 다 픽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까지 해드렸습니다. 베란다 같은 공간 하나하나도 다 되게 통일성이 있게 디자인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보통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하실 텐데 여다지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슬라이딩을 꼭 굳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금액도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고, 잔고장도 사실 여다지에 비해서는 슬라이딩이 조금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님이 여다지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우더장 공간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지금 파우더 공간에 나와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이제 서서 보통 이제 화장을 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스탠딩 파우더를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스탠딩 파우더의 또 장점은 많은 수납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거울도 보시면 일반적이지가 않은데요, 이거? 그쵸.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직접 발품 팔아서 구매해오신 거울이고요. 금액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략 얼마 정도? 금액대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어서,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한번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거울입니다. 네, 이제 저희 그러면 안방욕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안방 욕실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보기에 호텔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저희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에 되게 호텔 같은 느낌을 좀 연출하자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거울과 그다음에 욕실 장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귀여운 펜던트까지 설치를 좀 했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널찍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샤워 파티션을 설치하고 싶다, 조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요새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폼세라믹이죠. 폼세라믹을 활용해서 최대한 좀 슬림하게 만들어 드리면서, 조적 파티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틀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좀 비싸고 아무래도 고객님들한테 좀 권해드리기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요새는 폼세라믹으로도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큰 거울을 활용해서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도 호텔 같다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다 개별로 분리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고객님께서 메인 등보다는 이런 이제 귀여운 펜던트 조명만 활용하시면서 손을 씻는다든지 간단한 용무를 보시고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되게 아늑하면서 좀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콘센트 하나하나도 욕실의 톤에 맞게 저희가 색깔을 지정했거든요. 거실로 넘어가서 하나 더 설명드릴 텐데, 거실 욕실의 콘센트와 안방 욕실의 콘센트 색깔이 다릅니다. 이 부분도 아주 귀여운 요소죠. 그럼 저희 거실 욕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바로 안방 욕실에 이어서 거실 욕실로 넘어와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과 다르게 욕조를 설치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장이 있습니다. 욕실장 같은 경우는 요새 되게 많이 보셨을 만한 욕실장인데, 포함바스에서 나오는 욕실장이고 아주 귀엽고 아기자기한 포인트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구매하고 계신 제품이고요. 거울 같은 경우도 조명 거울을 여기는 좀 설치를 해서 좀 아늑한 조명까지도 좀 느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좀 해드렸거든요. 거실 욕실의 콘센트 같은 경우는 샴페인 골드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벽면에 사용된 타일들에 맞는 컬러로 저희가 적용을 해드렸고, 저희는 이런 사소한 요소들 하나하나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끔, 그리고 만족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드님을 키우시는 아드님 방인데요.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집을 가보긴 하지만은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좀 힘든 것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객님 정말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입구방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을 좀 진행을 했고요. 에어컨이 없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설비를 미리 빼서 에어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해드렸고, 사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이런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좀 저희가 적용을 해서,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고객님들이 이런 조명 하나하나까지도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선반 같은 것들도 사실 고객님이 별도로 수소문 해가지고 구해주신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시중에서 좀 쉽게 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고객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서칭을 하고 발품 팔아서 구해주신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 방은 다 이제 다운라이트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엣지등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다운라이트로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직부등 하나만 좀 활용해서 아이방이다 보니까 좀 심플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그다음에 메인 등보다는 사실 이런 간접등을 많이 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헬기 조명을 아기가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이제 헬기 조명을 많이 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해드릴 입구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아기자기하고 이쁜 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구방에서 서재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많은 서재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장님께서 업무도 보시고 책도 보시는 그런 서재 공간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일하게 간접 커튼박스가 좀 들어간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모님께서 아무래도 간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현관이나 다른 안방 쪽이나 이런 공간들에는 간접을 많이 활용하지 않으셨는데 서재 공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좀 커튼박스에 간접을 좀 넣어드렸고, 이 공간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을 좀 진행을 했어요. 확장을 진행을 하면서 이 안쪽 공간에는 저희가 팬트리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좀 구획해드렸고,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작은 수납장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수납장에 맞춰서 깊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조절을 해드렸거든요.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주방 확장부와 그 다음에 여기 건너방 확장부가 뚫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의 깊이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었어요. 이 깊이를 저희가 고객님이 쓰시는 수납장 깊이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드렸다라는 부분도 좀 디테일한 부분일 것 같고요. 점검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 한번 딱 보시면, 일반적으로 점검구를 사실 기성 점검구를 만들어서 넣어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면 점검구가 되게 눈에 좀 많이 띌 거고 보기가 싫다 보니까 저희가 목공으로 좀 짠 다음에 도배로 깔끔하게 감아서 잘 보이지 않게끔, 점검구다 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게끔 그렇게 좀 연출을 해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공간인 세탁실에 나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세탁실은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아까 안방에서 대표님이 하나 짚어주셔서 빨래 건조대 이 봉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 겸 이렇게 나왔고요. 세탁기 타워형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공간은 구축이다 보니까 좀 넓어요. 나머지 공간들까지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팬트리로 좀 짜드렸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 원래 화단이었거든요. 화단을 좀 철거해서 이 공간도 널찍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좀 그렇게 구현을 해드렸고, 이 바로 뒤에 보시면 깨알 디테일이기는 한데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음식물 처리기거든요. 근데 콘센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콘센트도 여기 하나 만들어 드리고, 거실에서 봤을 때 세탁실로 오는 스위치 이렇게 켜야 되잖아요. 근데 스위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무용부 쪽에 있으면 스위치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안으로 좀 넣어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안으로 이동을 좀 해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모여서 30평대지만 거의 뭐 40평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공간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네데지마을 건영 캐시빌 33평형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기 현장은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된 곳이에요. 알판도 필요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바닥도 타일형 강마루로 해서 합리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쭉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30평대지만 30평대 같지 않은 이런 현장을 좀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고객님이랑 현장 진행을 하면서 되게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고객님이 되게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공사가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이 현장 금액이 얼마였을 것 같으신가요? 샤시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확장 다 했잖아요. 확장 이게 4개입니다. 기본 저희 1억은 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9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중반대에 마감이 된 현장입니다. 이게 부가세 포함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보실 때 9천 중반의 33평 아파트를 올 확장에 바닥 전부 다 시공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 진행하면서 고객님이랑 좀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되게 디테일하지만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고객님께서 되게 잘 정리해서 지정을 또 해주신 부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저희가 오히려 공사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고객님이랑 소통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현장을 진행하는 한 달 반 정도 그 기간 내에 되게 즐겁게 고객님과 웃으면서 공사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저한테는 소중한 또 기억이 생겼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이렇게 이사 오시고 짐이 다 들어왔는데 촬영하는 거 시간 내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감사드린다고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